2월 2일 국내 스포츠 챔피언스 리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전날 추천픽 공개해드리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우리은행 최근 벤치 전력들과 부상 복귀 전력들의 경기 감각을 위한 출전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 박지현, 박혜진이 중심을 잡아주는 만큼 고아라, 노현지 등 안정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는 3점만 14개를 기록하면서 외곽에서의 0점까지 확실히 잡힌 모습. 또한 직전 맞대결에서 가비지로 BNK 썸을 잡아낸 만큼 이번 일정에서도 큰 무리 없이 경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비록 BNK 썸에 김한별이 복귀를 했지만 우리은행 역시 주축 선수들이 그대로 건재하고 있고 올 시즌 5차례의 맞대결에서 풀 전력으로도 우리은행을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BNK 썸이다. 상대적으로 상대하기 편한 BNK 썸을 플레이오프에서 만난다면 우리은행으로서도 충분히 힘을 덜 뺄 수 있을 것. 단순히 BNK 썸만 동기부여가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큰일 날 경기. 항상 페인트존 경쟁에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박지현과 박혜진을 중심으로 하는 백코트 경쟁과 외곽 득점력에서 완벽하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은행이다. 이번 일정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NK 썸, 돌아온 김한별의 골 및 가세로 신한은행을 겨우 꺾고 승리를 거뒀다. 이번 승리로 연패를 끊어냈고 공동 3위인 신한은행을 0.5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다. 우리은행과의 4강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기 위한 동기부여가 확실한 만큼 이번 우리은행과의 경기는 BNK 썸이 4위를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일정. 하지만 아직 제 컨디션이 아닌 김한별과 골 및 열세 및 백코트 상성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팀을 먹여 살리는 안혜지와 이소희는 박지현, 박혜진만 상대하면 늘 작아지는 모습을 올 시즌 연출했다. 이러한 백코트 상성과 특히나 외곽 득점력에서의 차이는 두 팀의 간격을 좁히지 못할 것. 또한 상대적으로 벤치 생산성과 가용 자원 측면에서도 우리은행이 경쟁력 우위인 것도 사실이다. BNK 썸이 이번 일정에서 4위를 벗어나기 위한 고비를 넘기지는 못할 것. 코멘트 언오버 기준점 135.5점에서 올 시즌 5차례의 경기에서 4번의 언더 양상과 주축 전력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도 뛰어난 수비력을 선보이는 우리은행을 고려한다면 언더 접근이 합리적이다. 우리은행의 승을 예상한다. 우리은행은 BNK 썸과 특히 백코트에서의 상성 관계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올 시즌 5차례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4위를 벗어나기 위한 동기부여가 확실한 BNK 썸이다. 우리은행도 동기부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우리은행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삼성생명, 신한은행에 비해 상대하기 수월한 BNK 썸과의 4강 플레이오프가 더 편할 것이기 때문. 더욱이 최근 전력 외 전력들까지도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우리은행이 주전 의존도가 높은 BNK 썸과의 벤치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 박혜진, 박지현이 중심이 되는 우리은행 백코트에 늘 열세를 보였던 것과 외곽 생산성에서의 두드러지는 약세는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리그 1위의 3점 메이드 능력과 3점 효율을 선보이는 우리은행이 확실히 압도하는 경기가 될 것이다. 우리은행의 승과 마이너스 8.5점의 핸디도 우리은행의 승을 추천한다. 추천 베팅 우리은행 승 135.5 언더. OK금융그룹 한국전력을 상대로 풀세트 끝에 승리하며 연패로 이어질 수 있던 흐름을 바꾸었다. 오랜만에 공격과 블로킹, 서브가 전부 상대보다 좋았다. 레오가 무려 11개의 서브로 상대를 공략했다. 이런 레오의 활약 덕분에 5세트 초반부터 분위기를 잡을 수 있었다. 송명근과 차지원의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업은 공격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지만 리시브가 좋지 않았다. 특히 차지원은 3%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하면서 상대 서브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또한 OK는 이 경기에서 범실을 27개나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지난 경기 승리했고 풀세트 경기를 가끔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전부 레오의 활약 때문이다. 지난 경기에서 송명근이 50%, 차지원이
61%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긴 했지만 팀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지난 경기 레오를 제외한 선수들의 득점 합이 44점이고 레오 혼자 42득점을 기록했다. 점유율도 49%를 넘는 등 여전히 레오 혼자서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또한 여전히 리시브도 좋지 않다. 특히 공격에서 힘이 되지 않으면 리시브에서라도 힘이 되어야 하는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은 송명근이 28%, 차지원이 3.8%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했다. 최근 리시브 효율이 팀 성적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도 OK의 리시브 효율은 처참한 편이다. 대한항공, 우리카드를 상대로 0-3의 셧아웃으로 다시 패배를 쌓게 되었다. 여전히 범실은 상대보다 많았고 블로킹에서 2-9로 크게 밀리며 흐름을 가져오지 못했다. 링컨이 21%의 효율밖에 내지 못했고 임동혁도 효율이 20%에 그치는 등 아포짓 자원의 공격력이 좋지 않았다. 팀에서 가장 득점이 많았던 정지석도 34%의 낮은 효율과 8개의 많은 범실을 기록하며 그다지 좋은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최근 주전으로 떠오르던 정한용은 리시브 효율 60%로 수비에서는 좋았지만 공격력이 떨어졌다. 세터진이 한꺼번에 부진을 겪고 있다. 한 선수는 2경기 연속 벤치 스타트를 했고 지난 경기 3세트에는 선발로 나섰지만 오히려 2세트보다 차이는 더 벌어졌다. 최근 2경기에 선발로 나온 유광우도 경기력이 좋지 않은 편이다. 세터진의 경기력이 좋지 않으면 공격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또한 곽승석의 대체자로 경기에 나서고 있는 정한용의 공격력이 떨어졌다는 것도 대한항공의 고민거리다. 상대가 삼각편대를 구성하지 못했지만 현재의 전력이라면 대한항공도 삼각편대가 아닌 상태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 코멘트 OK의 플랜을 가장 추천한다. 이번 시즌 4경기에서 2승 2패를 기록 중이며 지난 경기 승리로 기세가 다소 오른 상태다. 국내 자원들의 경기력이 떨어지는 편이지만 레오의 서브와 공격력은 여전하다. 대한항공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떨어져 있다. 한동안은 많은 범실을 공격력으로 커버했지만 현재는 공격력도 좋지 않다. OK의 승리까지 가능해 보이는 경기다. 추천 배팅 184.5오버. IBK 기업은행 GS를 상대로 3-1의 승리를 따내며 현재 2연승 중이다. 특히 블로킹에서 상대를 압도했고 디그를 14개나 더 기록한 것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산타나가 다소 아쉬운 공격력을 보였지만 득점 자체는 많았고 리시브 효율도 52%로 괜찮았다. 국내 1옵션인 표승주는 리시브 효율이 36%로 조금 떨어졌지만 공격 성공률과 효율이 좋아 산타나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포짓 포지션에서 답을 찾지 못했고 지난 경기에서는 미들 블로커들까지 부진한 활약을 보이며 경기 스코어와는 다르게 아슬아슬한 경기를 치렀다. 표승주와 산타나 두 명이서 팀을 이끌고 있다. 이들의 경기력이 떨어지는 날에는 팀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아포짓으로 출전하는 김희진과 육서영이 전혀 스텝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미들 블로커의 경기 영향력도 미미한 편이다. 지난 경기 최정민이 4개의 블로킹을 기록했지만 공격 효율은 8%에 그쳤다. 지난 경기 팀 리시브 효율은 44%였고 이는 시즌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산타나의 지난 경기 디그 성공률은 92%, 신현경도 92%의 디그 성공률을 보였다. 수비에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격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건설, KGC를 상대로 2-3의 패배를 기록하며 현재 4연패 중이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흥국생명에게 1위 자리를 내주었고 승점 차이도 4점이나 벌어져 있다. 몬타뇨가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렸지만 범실이 8개로 많았고 효율도 13%로 매우 떨어졌다. 양효진과 이다연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중앙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다. 고예림이 리시브 효율 57을 기록하며 공수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였고 정지훈도 리시브 효율 35%로 나름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에 복귀한 황민경은 컨디션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경기는 김연견의 빈자리가 절실했던 경기였다. 김주아가 디그에서는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였지만 리시브 효율이 18%로 떨어졌다. 김연견은 8일 부상 이후 2주간의 결장이 확실하기에 이번 경기 출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민경의 컨디션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경기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에 이번 경기도 교체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몬타뇨가 지난 경기 많은 범실과 떨어지는 효율을 보였지만 호흡이 점점 맞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는 효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IBK의 프렌을 가장 추천하는 경기다. IBK는 이번 시즌 현대건설을 상대로 승점을 따내지 못하고 모두 패배했다. 최근 2연승으로 분위기가 좋은 편이지만 아포짓 포지션과 미들 블로커의 부진으로 인해 전력이 완벽하지 않다. 현대건설은 4연패로 분위기가 부진하지만 몬타뉴의 호흡이 살아나고 있으며 미들 블로커와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다. 현대건설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으나 IBK의 프렌이 유력하다. 추천 배팅 현대건설 승 179.5오버. 라이프치히 챔스 조별 리그 F조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뒤를 이어 2위로 16강 무대에 안착했다. 강력한 우승 후보 맨시티 상대로 8강 진출권을 놓고 홈어웨이 승부를 펼치게 된 상황. 일단 시티 원정이 지옥의 난이도를 자랑한다는 점에서 홈 1차전을 통해 강력한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점에 에이스 FW 은쿤쿠가 때맞춰 복귀를 신고했다는 점은 상당히 큰 호재로 다가온다. 선발로 출전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지만 후반 조커로 나오더라도 승부처에서 해결사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시티 상대로 키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해야 할 스페인 국가대표 MF 올모의 부상 결장은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타격이다. 올모를 비롯한 기존 부상자들 외에 추가 전력 누수는 없다는 소식. EPL 팀과의 챔스 홈 경기에선 토트넘, 맨유, 리버풀, 맨시티 상대로 통산 4전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중. 시티 상대로는 지난 시즌 조별 리그 당시 홈 2-1승, 원정 3에서 6패로 장군멍군을 주고받았던 전적이 있다. 맨체스터 시티 조별 리그 G조에서 4승 2무로 무패를 기록하며 선두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지난 시즌 4강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역대급 명승부를 연출한 끝에 탈락했던 악몽이 생생한 만큼 남다른 우승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 지난 시즌 4강팀의 골격을 고스란히 유지했음은 물론 괴물 공격수 혼란을 영입하여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급부상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라이프치히 상대로도 우위를 점하는 밑그림이 그려진다. 단, 에이스 MF 더 브라위너, 주전 DF 라포르트가 경미한 부상으로 화요일 훈련에 불참했다는 점은 가볍지 않은 불안 요소로 다가온다. 만약에라도 두 선수가 결장할 경우 FW 알바레스, DF 아케가 그 공백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월드컵 우승 이후 주춤거리는 기색이 역력한 알바레스의 활약 여부를 이번 16강 1차전의 중요한 관건으로 손꼽을 만하다. 챔스 독일 원정에선 샬케, 멘헨글라트바흐,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 상대로 최근 5전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중. 참고로 지난 시즌 조별 리그 라이프치히전 패배는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에서 당한 것이다. 코멘트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의 6-4 우세를 예상. 에이스 더 브라이너의 부상 이슈에도 불구 올 시즌 가장 강력한 챔스 우승 후보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맨시티다. 도르트문트 출신 혼란이 라이프치히를 상대하는데 익숙하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라이프치히 역시 에이스 은쿤쿠가 아직 100% 컨디션이 아닌데다 올모가 부상으로 결장한다는 점에서 시티가 이기는 시나리오를 보게 된다. 추천 배팅 맨시티 승 2.5오버. 인터밀란 챔스 조별 리그 C조에서 바르셀로나를 3위로 밀어내고 16강 진출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지난 시즌에 이어 2시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일궈낸 상황. 21시즌 이후 12년 만에 8강 진출에 최상의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16강에서 포르투를 만난 만큼 대진운이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다. 기존 부상자 MF 코레아 외에 별다른 전력 누수는 없다는 소식. 요 근래 주력 라인업을 고스란히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축구 팬들 앞에서 수없이 많은 득점 기회를 무산시키며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에 숟가락을 얹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에이스 FW 라우타로가 새해 들어 절정의 폼을 구가 중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FW 루카쿠 역시 PK 득점이기는 했지만 지난 주말 우디네세전을 통해 부활포를 쏘아올렸다는 점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챔스 본선 홈 경기에선 최근 5전 3승 2패로 5할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중. 포르투 상대로는
2000년대 들어 총 4차례 맞붙어 2승 1무 1패로 근소한 우세를 나타내고 있다. 포르투 죽음의 비조에서 레버쿠젠과 AT 마드리드를 탈락시키고 조선두로 16강 진출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지난 시즌 죽음의 조에서 간발의 차로 탈락했던 아픔을 말끔히 서력해낸 상황. 현역 시절 루이스 피구와 함께 2002 한일 월드컵에 참가했던 혼세이상 감독이 명장급 지도력을 발휘하며 포르투를 새로운 전성시대로 이끌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단, 이번 16강 1차전을 앞두고 발생한 전력 누수 여파는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 기존 장기 부상자들 외에 FW 갈레누, 에바 니우손, MF 오타비오, 우리베가 모두 화요일 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위 4명의 부상자들 가운데 2에서 3명 정도가 결장할 경우 일정 수준 전력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베스트 11의 완성도가 높은 반면 주전과 백업의 기량차가 큰 포르투 스쿼드의 약점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특히 갈레노 에바니우손 베론 3인방이 모두 결장할 경우 주포 FW 타레미를 보좌하는 양날개가 꺾인다는 점에서 인테르의 견고한 수비를 제대로 뚫어낼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남는다. 조별 리그 당시 맹활약을 펼쳤던 주포 타레미의 득점포가 새해 들어 주춤하다는 점도 불안한 구석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공식 경기 10연승을 질주하는 등 꾸준히 이기는 축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해선 안 될 듯. 현역 시절 인테르의 인자기 감독과 함께 라치오에서 찰떡궁합을 과시했던 혼세이상 감독은 흥미진진한 우정 대결을 펼치게 됐다. 챔스 이탈리아 원정에선 AS 로마, 유벤투스, AC밀란과 최근 5차례 맞붙어 1승 1무 3패를 기록하는 등 크게 재미를 보진 못하고 있다. 코멘트 홈팀 인테르의 6-4 우세를 예상. 죽음의 조를 통과한 이후 새해 들어 공식 경기 10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포르투다. 단, 이번 16강 1차전을 앞두고 뼈아픈 전력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 인테르의 최근 상승세도 그에 못지않게 가파르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홈승을 예상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추천 배팅 인터밀란 승 2.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